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유아 씨,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여행할 때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상 가려면 긴장되는 곳, 바로 미용실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미용실 갈 때는 항상 긴장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보통 사진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사진이랑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해도 내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약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보여준 뒤에 더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외국인 리스너분들도 실패 없는 표현들만 모아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미용실에 가려면 예약부터 해야죠. 네, 요즘 한국에서는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헤어샵 같은 앱을 정말 많이 써요. 앱으로 하면 가격도 미리 알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어서 편하죠. 그쵸. 그런데 앱 사용이 어렵거나 급할 때는 역시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전화 예약할 때 꼭 말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네, 맞아요. 첫째는 날짜와 시간, 둘째는 시술 메뉴, 셋째는 예약자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명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약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로 전화 예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실제 대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뷰티 라운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고객님. 언제로 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커트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간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혹시 다른 시간은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 토요일 오전은 어때요? 오전 11시는 가능하신데요. 혹시 선호하는 헤어 디자이너님이 있으실까요? 전에 받았던 김민지 쌤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김민지 디자이너님은 그날 휴무이십니다. 같은 시간에 가능한 분으로는 박지연 디자이너님이 계십니다. 네. 그럼 박지연 쌤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고객님.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박지연 디자이너님으로 예약 가능하시고요. 혹시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커트랑 파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커트랑 파마로 도와드릴게요. 예약 등록을 위해 성함과 전화번호를 부탁드립니다. 윤소희이고 010-1234-5678이에요. 네, 윤소희 고객님. 토요일 오전 11시 박지연 디자이너님 커트와 파마로 예약 확인해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꽤 자연스러운 대화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먼저 직원이 죄송하지만 그 시간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고 했을 때 꽉 찼다는 표현 대신 다른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바로 마감이라는 단어예요.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그리고 손님이 디자이너 이름을 말할 때 김민지 쌤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들었죠. 사실 교과서에서는 디자이너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친근하게 줄여서 쌤이라고 정말 많이 불러요. 선생님의 줄임말인데 미용실이나 헬스장, 학원 같은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호칭이에요. 맞아요. 디자이너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박지연 쌤 계신가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원어민처럼 들릴 거예요. 자, 이제 예약에 성공했으니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미용실에 들어가면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예약 확인을 할 거예요. 그때는 간단하게 3시에 예약한 최유아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아주 깔끔하네요. 그리고 짐을 맡기고 가운을 입은 뒤에 자리에 앉겠죠. 이때 디자이너 쌤이 오셔서 오늘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보통 준비해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내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여준 뒤에도 내 머릿결이나 숱 같은 개인 상태에 맞춰서 디테일한 조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길이는 별로 자르고 싶지 않고 지저분한 끝부분만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듬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듬어 주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반대로
길이는 그대로 두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좀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죠? 그럴 때는 숱 좀 쳐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숱은 머리카락의 양을 말해요. 그래서 숱을 치다라고 하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잘라서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다듬어 주세요. 수쳐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사진에 보여준 뒤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주문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시술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음료 서비스죠. 네, 맞아요. 자리에 앉으면 스태프분이 오셔서 마실 것은 뭘로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죠. 한국 미용실은 카페처럼 음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물론 없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 커피, 녹차, 오렌지 주스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말해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혹은 안 마시고 싶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선생님과 스타일 상담을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현직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김민지 쌤을 모시고 최신 유행 스타일과 프로에게 통하는 주문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뷰티 라운지의 헤어 디자이너 김민지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디자이너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어를 꽤 잘하는 외국인 리스너분들도 미용실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설명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네, 맞아요.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한국 손님들도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하실 때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오늘 제가 외국인 리스너 분들을 위해 딱 원하는 스타일을 얻을 수 있는 조문 비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든든합니다. 그럼 먼저 남성분들 헤어스타일부터 여쭤볼게요. 요즘 한국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꾸준히 인기 있는 건 역시 가일컷이에요. 많은 배우님이 자주 했던 스타일이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는 그 머리죠. 이거야말로 설명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올리는 쪽 머리를 가리키며 이쪽은 시원하게 넘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원하게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애매하게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주거든요. 시원하게 넘겨주세요.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좀 더 부드러운 남친 룩 같은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로 댄디컷을 추천해요. 앞머리를 내리는데 꽉 막힌 느낌이 아니라 이마가 살짝 보이는 스타일이죠. 이걸 주문할 때는 이마가 살짝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앞머리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가볍게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런데 쌤,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길이를 얼마나 자를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디자이너분이 얼만큼 잘라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안전할까요? 제일 좋은 건 손가락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하고요. 만약 스타일은 바꾸지 않고 길이만 조금 정리하고 싶다면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라고 확실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남성분들 염색할 때도 팁이 있을까요? 보통 애쉬 그레이나 애쉬 브라운을 많이 찾으시던데요. 네, 한국 사람들은 붉은기가 도는 갈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세련된 색을 원하신다면 색깔 이름 뒤에 붉은기 없는 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덧붙이면 한국 스타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여성 리스너분들을 위해 여성 헤어스타일로 넘어가 볼게요. 긴 머리 여성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장 많이 찾나요? 여전히 레이어드 컷이 대세죠. 머리카락 길이에 단차를 줘서 층층이 쌓여는 스타일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층입니다. 층이요? 건물에 1층, 2층 할 때 그 층인가요? 맞아요. 머리카락의 길이 차이를 층이라고 해요. 층을 많이 내주세요 하면 되고 반대로 너무 날리는 게 싫고 차분한 게 좋으면 층을 조금만 내주세요 혹은 무겁게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겁게 잘라주세요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진짜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머리카락 끝부분이 꽉 차 보인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이 표현은 단발머리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요즘 테슬컷이라고 해서 아주 똑 떨어지는 단발이 유행이거든요. 아, 그 칼단발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자르면 몽실이처럼 될까봐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컷을 할 때는 끝을 가볍게 하지 말고 무겁게 일자로 잘라주세요 라고 주문해야 그 시크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짧게 잘라주세요 라고만 하면 생각보다 너무 짧아질까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센티미터로 말하기보다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말하면 정확해요. 예를 들어 쇄골 길이로 잘라주세요 라거나 턱선에 맞춰주세요 하면 디자이너가 기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아, 그리고 쌤, 여자들은 전체 길이만큼이나 앞머리 길이도 정말 예민하잖아요. 앞머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실패가 없을까요? 앞머리는 눈과 눈썹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약 눈썹이 보이는 게 싫다면 눈썹을 덮는 길이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해요. 눈을 덮게요. 그럼 요즘 많이 하는 시스루뱅처럼 고데기로 말았을 때 딱 예쁜 길이를 원하면요? 눈을 찌를 듯 말 듯하게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찌를 듯 말 듯하게요? 표현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네, 그래야 드라이를 했을 때 눈썹 위로 껑충 올라가지 않고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긴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싶다면 광대뼈 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쇄골 길이, 턱선, 눈 찌를 듯 말 듯, 광대뼈 라인. 이것도 메모 필수네요. 자,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파마도 많이 하시잖아요. 파마할 때 쓰는 표현들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파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바로 에어펌이나 빌드펌처럼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잖아요. 맞아요. 한국 스타일의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자연스럽게 라는 단어가 마법의 주머니예요. 너무 뽀글거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굵은 웨이브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굵은 웨이브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얇은 노트로 말면 할머니 파마처럼 될 수 있거든요.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한계를 정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밝게는 하지 마세요. 혹은 너무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처럼요. 그리고 탈색을 원하지 않는다면 탈색 없이 가능한 색깔인가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자, 이제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샴푸하러 샴푸실로 이동하잖아요. 거기서 꼭 듣는 말이 있죠. 물 온도 괜찮으세요? 그거 들을 때마다 네라고만 대답하는데 사실 조금 더 뜨거웠으면 할 때도 있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샴푸할 때 두피 마사지도 해드리는데 더 씻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기가 좀 가려워요 라고 말하면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그리고 더 헹구고 싶은 곳 있으세요? 라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때 없어요 대신 뒷목을 좀 더 헹궈주세요 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특히 파마나 염색약이 남아있으면 찝찝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술 받는 중간에도 디자이너 쌤이 불편한 점 없으세요? 하고 계속 물어봐 주시잖아요. 만약 파마약이 두피에 닿아서 따갑거나 아프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두피가 좀 따가워요 또는 여기가 가려워요 라고 즉시 알려주세요. 그래야 약을 닦아내거나 보호제를 발라드릴 수 있거든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꼭 표현해야겠네요. 자,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에 머리 말려드릴게요 할 때 스타일링을 부탁해도 되나요? 네, 보통은 드라이기로만 말려드리는데 약속이 있어서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 고데기로 세팅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 보세요. 웨이브를 넣고 싶으면 웨이브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가이드네요. 쌤, 마지막으로 한국 미용실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께 이 말만은 피했으면 좋겠다거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피해야 할 표현을 하기보다는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저희도 어떻게든 예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라는 말 대신 당당하게 사진 보여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 뭐 다듬어 주세요, 측내 주세요 이것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디자이너 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정말 유용한 꿀팁 감사합니다, 김민지 쌤. 네, 감사합니다. 머리 예쁘게 하세요. 와,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늘 배운 표현 몇 개는 메모해 뒀다가 써먹어야겠어요.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표현들 딱 3가지만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째, 예약할 때나 주문할 때 사진과 함께 쓸 수 있는 만능 치트키.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자르고 싶을 땐 다듬어 주세요. 둘째, 펌할 때 뽀글뽀글한 게 싫다면? 자연스럽게 굵은 웨이브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머리 다 하고 개선할 때 혹시 추가 요금 걱정되잖아요. 기장 추가나 영양 추가 같은 거요?
맞아요. 계산 전에 혹시 추가 요금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센스. 그리고 카드로 할게요. 혹은 영수증 주세요.까지 챙기면 완벽합니다. 네, 이제 우리 리스너분들은 한국 미용실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멋지게 변신하시고 인증샷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진우, 유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말랑이야. 진우, 유하, 그리고 민지쌤의 미용실 꿀팁 대방출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 미용실에서도 당당하게 제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하는 마음으로 주문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워낙 알차서 메모할 게 많았을 텐데 말랑이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정리해줄게요. 꼭 기억해요. 첫 번째, 커트 주문의 핵심 동사 2가지. 길이는 유지하면서 지저분한 것만 정리하고 싶을 땐 다듬어 주세요. 머리가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땐 숱 쳐주세요. 이 2가지만 구분해도 커트 실수는 진짜 확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을 묘사하는 마법의 형용사질. 남자분들은 이마를 드러낼 때 시원하게 넘겨달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머리끝 질감을 말할 때 무겁게 또는 가볍게 같은 표현을 잘 써요. 특히 무겁게 잘라주세요는 진짜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테슬컷처럼 끝이 꽉 차 보이고 시크한 분위기를 낸다는 뜻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길이는 신체 부위로 말하기. 3cm 잘라주세요 보다 눈썹을 덮게, 쇄골에 닿게, 턱선에 맞춰서처럼 신체 부위로 말하면 훨씬 더 정확해요. 잠깐만요. 말랑이의 뉘앙스 꿀팁. 오늘 대화에서 디자이너님을 계속 쌤이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죠? 쌤은 선생님의 줄임말인데 한국에서는 미용실, 헬스장, 요가학원처럼 케어받거나 배우는 곳에서 직원분을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정말 많이 써요. 물론 아주 격식 있는 자리나 병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예의죠. 하지만 미용실에서는 쌤 하고 편하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샴푸할 때나 시술 중에 가려워요, 따가워요 라고 말하는 거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해야 디자이너 쌤이 여러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잘 복습해서 여러분도 한국 스타일로 멋지게 변신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말랑이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공부 계속해요. 안녕! 이번 팟캐스트에서 사용된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해봅시다. 이 단어들을 외우고 다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이해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